속보입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러한데 3개의 회사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펠란티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엑선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는 회사는 일루미나,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그리고 모더나 편출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편입이 됐다는 건데 이제 나스닥에도 암호화폐 관련된 게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발표가 났는데 1억 3,6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펠란티어랑 엑선 엔터프라이즈는 AI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들어왔고 어떤 회사들이 나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펠란티어랑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엑선 엔터프라이즈가 어떤 회사인지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 엑선 엔터프라이즈는 방산 회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식 웹사이트인데 방위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카메라, 실시간 범죄 센터, 그리고 대응 전략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AI를 이용한 이 방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드론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고 여기 드론이 보이죠.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EPS 성장률이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30%씩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요. 성장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16% 성장, 12%, 12%, 매분기 1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EPS가. 매출 성장도 깔끔합니다.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내놨고요. 서프라이즈를 매번 내놨습니다. 8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8번 매출 서프라이즈를 내놨고 성장률도 꾸준하죠. 8% 상승, 2% 상승, 7%, 7%. 매출 매분기마다 7% 정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올해 230%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S&P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은 50빌리언입니다. 최근에 몰겐 스탠리로부터 매수 의견을 받았고 목표가를 700불까지 받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엑선 이 회사는 방위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이고 AI 그리고 드론 쪽으로도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펠란티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펠란티어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정부 그리고 국방기관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해 줍니다. CIA, FBI, NSA 등 주요 정보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이 방위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도 제공을 해주면서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펠란티어 EPS 성장 꾸준하죠. 실적 발표 때마다 10% 정도씩 예상치 상회를 자주 했고요. 분기 성장률이 10% 정도 됩니다. 매출 성장률도 좋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잘 내놨고 자주 냈고 매출 성장률이 매분기 5% 넘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펠란티어 주가 움직임도 굉장하죠. 2024년에 4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P에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은 173빌리언 달러로 방금 비교한 엑선 시가총액의 3배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마이클 세일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모바일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컴퍼니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 전략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이 회사는 비트코인 투자 전략으로 주목을 받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42만 개 정도 됩니다. 주식 매각을 통해서 구매 자금 조달을 하고 그걸 비트코인을 삽니다. 주식 매각, 유상증자 등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올해 주가 500% 이상 상승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안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이 나스닥이 비트코인의 엑스포저를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고 약 1%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재무제표를 보면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은 거라서 약간의 그 노이즈가 있어서 막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4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평균 단가가 58,000불인 거를 감안하면 현재 비트코인 10만 불 가격으로 비교를 한다면 순수익만 177억 달러가 됩니다. 이게 아직 실현이 되지 않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만하죠. 그리고 미래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뭐 은행의 역할, 비트코인의 은행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면 이 수익보다 더 많이 미래에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되는 회사들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요. 전부 다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나스닥 100에서 나가게 되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루미나, 슈마컴, 그리고 모더나 살펴볼게요. 우선 일루미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루미나가 나스닥 100에 퇴출되는 이유는 성과 저하 그리고 시가총액의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 50% 이상 하락했고 성장 둔화 그리고 재무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문제로 투자자 신뢰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일 인수 관련된 문제로 법적 비용이 발생되고 차세대 기술에서 경쟁력 감소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EPS 성장률을 보면 좋아 보이고요. 2024년 3분기에 크게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매출 성장률은 1빌리언 달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성장을 하는데 매출 성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2,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적자를 냈습니다. 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재무 상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매출 성장률 좋고요. EPS 성장률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퇴출 대상자가 되었나 살펴보면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는 재무제표 제출 지연으로 인한 규제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는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퇴출 대상자로 뽑혔었고 펠란티어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더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모더나 차트를 보면 굉장히 하락세가 강합니다. 코로나 때 크게 상승하고 난 뒤로부터 2년 동안 꾸준하게 하락을 했고요.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4분기에는 이 코로나 백신 판매로 인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다가 쭉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모더나의 핵심 문제점은 코로나 백신 이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고 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현금 소진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재무성과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퇴출 기준을 성장성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 4분기 나스닥 100 지수 재구성이 되면서 성장성이 부진하거나 규제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인 일루미나, 슈마컴, 그리고 모더나가 나스닥 100에서 나가게 되고 성장성 전망이 좋은 펠란티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엑선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스닥 100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이 어떤 ETF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스닥은 기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이 60%나 들어가 있고 소비재가 18%, 헬스케어가 6%, 통신 4%, 산업 4%, 소비재 필수품 3%, 기본자재 1.7%, 유틸리티 1.4%, 에너지 0.4%,
그리고 부동산 0.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술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스닥 100을 보여주는 히트맵인데 소비재들 보면 테슬라가 소비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비중이 큽니다. 펩시,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이 나스닥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출되는 거는 슈마컴, 여기 기술주들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작은 회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모더나가 0.1%로 나스닥의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슈마컴 0.13% 마찬가지로 비중이 작죠. 이 회사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일루미나 0.14% 비중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01개 중에서 제일 하위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펠란티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엑선으로 대신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의 4분기 재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회사가 추가되고 어떤 회사가 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각 회사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이 되면서 나스닥 100이 더 수익성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